여기 충격적인 사건에 전 세계가 주목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이 45조 원 규모의 실크로드 사업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을 동시에 거부했습니다. 거대한 TBM은 폭발하고 러시아 작업지는 화학물질 사고로 퇴각했습니다. 그 순간 낡은 지프에서 내린 겨우 5명의 한국인들이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85년 전 고려인들이 남긴 비밀 지도가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반전과 비밀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예리한 비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욕만 아니면 구독자님의 생각은 소중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든 김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가족의 이야기가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어요. 기자증과 수첩을 들고 45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지켜보러 왔죠. 처음엔 큰 기계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지만 작은 한국 팀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모든 변화를 목격한 관찰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실크로드를 누가 만들지 정하고 있었어요. 여러 나라를 지나는 길과 기차길 말이에요. 상금이 엄청났죠. 45조 원이었거든요. 앞줄에는 지도자들이 앉았어요. 큰 회사 기술자들이 그 뒤에 서 있었죠. 한 팀은 TBM이라는 큰 기계를 가져왔어요. 철로 만든 용 같았어요. 폭이 18m고 기차처럼 길었어요. 그 기계 뒤로 200명이 서 있었답니다. 웃으며 큰 소리로 말했죠. 우리 기계는 뭐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최고예요. 다른 팀들도 발표했어요. 오래된 지도와 군대 도구를 쓰는 팀도 있었죠. 사람들이 악수했어요. 자랑스러운 얼굴도 있고 걱정하는 얼굴도 있었어요. 저도 걱정됐어요. 악마의 통로라는 곳을 어떤 작은 팀이 뚫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시도했다가 실패했거든요. 팀 목록에서 아주 작은 이름을 봤어요. 겨우 5명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작은 팀이었죠. 한국말을 하고 한국 도구와 기술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작다고 생각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5명이라고. 안 될 거야. 누군가 조용히 웃었어요. 방 안이 의심으로 무거워졌답니다. 그때 작은 팀 리더가 일어났어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죠. 큰 목소리나 거대한 기계는 없었어요. 조용한 얼굴에 차분한 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시끄러운 소리를 뚫고 한 문장을 말했어요. 우리는 땅을 읽어요. 정복하지 않아요. 말하는 방식이 단순했어요. 그가 지키는 원칙 같았죠. 방이 조용해졌어요. 제 마음에서 뭔가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큰 기계만이 답이라고 확신했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우리는 땅을 읽어요. 정복하지 않아요. 작은 종소리처럼 머릿속에서 울렸죠. 다른 목소리들과 달랐어요. 이기고 지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가장 크게 되는 것도 아니었죠. 듣는 것에 대한 얘기였어요. 존중하는 것 말이에요. 역사와 배려가 섞인 소리 같았답니다. 방 안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 사람들을 의심했어요. 지도자들은 눈썹을 올렸고 기술자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저도 확신이 안 섰죠. 하지만 한국 팀은 소리치거나 화내지 않았어요. 그냥 낡은 가죽 수첩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수첩이 낡아서 페이지가 누렇게 변했어요. 85년 전에 쓴 글씨와 손으로 그린 지도가 있었어요. 리더가 말하길 오래전 이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만든 지도래요. 모래 밑에 숨어있는 물길이 그려져 있었어요. 큰 기계들이 못 본 것이었죠. 수첩을 보니 방이 더 조용해졌어요. 사막 바람이 그려지고 종이 밑에 작은 강처럼 보이는 옛날 지도 선들이 보였어요. 그날 처음으로 이 작은 사람들을 존경하게 됐어요. 자랑하지도 않았고 과한 약속도 안 했어요. 처음부터 한국팀이 자기 나라와 역사를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옛날 지도와 기술을 말할 때
꾸준한 자부심을 보였어요. 처음엔 다른 사람들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작다며 한국을 무시했죠. 하지만 한국팀은 차분했어요. 조용한 자신감을 보여줬어요. 그 말들이 더 자세히 보고 싶게 만들었답니다. 의자에 몸을 기울여 들었어요. 지도자들이 질문하고 한국 사람들이 간단히 답했어요. 무리한 약속은 안 했어요. 들을 때마다 존중과 기술이 크기와 기계만큼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더 확실해졌어요. 그날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작은 팀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죠. 한국의 조용한 방식이 맞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실용적인 기술을 쓰는 것 말이에요. 어려운 곳에 딱 맞는 답일 수도 있었어요. 회의는 시작일 뿐이었지만 밝은 방에서 깃발과 지도와 기계들 사이에서 간단한 한 문장이 제 머릿속에 새로운 생각을 열어줬답니다. 큰 기계들이 땅을 파려고 한 날, 사막은 거대한 오븐 같았어요. 시험장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열기가 기억나요. 마치 태양이 우리를 밀어내는 것 같았죠. 거대한 TBM, 터널 굴착기가 모래 위에 철로 만든 짐승처럼 앉아 있었어요. 집보다 높고 기차 칸보다 길었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개미처럼 주변을 돌아다녔어요. 저는 기자증과 수첩을 들고 서 있었지만 사실 구경하러 온 거나 마찬가지였죠. 처음에는 기계가 잘 움직였어요. 거대한 절단기가 돌면서 땅이 깎여 나갔어요. 단단한 바위에 부딪히면 불꽃이 튀었죠. 카메라가 찰칵찰칵 소리를 냈어요. 중국 팀 리더가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웃으며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 기계가 빨리 일을 끝낼 겁니다. 목소리가 크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때 생각했죠. 큰 기계, 큰 팀, 큰 결과. 아침 회의 때부터 그런 기분이었어요. 감동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주 갑자기 첫 번째 경보가 울렸어요. 조작반의 불빛이 빨갛게 깜빡였어요. 기술자가 무전기에 소리쳤어요. TBM 뒤쪽에서 증기와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철 냄새가 났어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기계 온도가 올라갔어요. 몇 분 후 깊은 소리에서 높은 비명 소리로 바뀌었어요. 기계가 떨렸어요. 신발을 통해 진동이 느껴졌답니다. 큰 폭발음이 공기를 갈랐어요. TBM 일부가 밖으로 터져 나왔어요. 검은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갔어요. 철 조각들이 모래로 떨어졌어요. 한동안 사람들이 소리치는 소리만 들렸어요. 뒤로 물러서 대피해. 작업자들이 달렸어요. 다친 사람도 있었어요. 의료진이 앞으로 달려가는 걸 봤어요. 현장이 혼란스럽고 위험하고 갑작스러웠어요. 모두가 믿었던 거대한 기계가 이제 비틀린 철덩어리 더미가 되었어요. 폭발 후 TBM이 파던 땅이 열렸어요. 움푹 들어간 구멍이 생겼어요. 울퉁불퉁한 가장자리를 가진 큰 원형 구멍이었어요. 기계 일부를 삼켰고 더 심각한 건 작업자들까지 끌어들였어요. 한동안 구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조팀이 조심스럽고 천천히 팠어요. 땅이 불안정해서 무거운 장비를 쓸 수 없었어요. 모두를 꺼내는데 몇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 작업자가 심하게 다쳤어요. 다음 날 신문 헤드라인은 실패와 재앙이라고 불렀답니다. 얼마 후 러시아 팀이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오래되고 튼튼한 군대식 굴착기를 가져왔어요. 처음에는 꾸준한 힘으로 움직였어요. 자기들 역사가 장점이라고 했어요. 오래된 지도, 오래된 지식, 튼튼한 장비 말이에요. 하지만 땅을 자른 곳에서 이상한 초록, 가스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기침하고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가스는 조용히 움직였지만 치명적이었어요. 끔찍한 발견이 따라왔어요. 굴착 작업이 오래전 묻힌 화학 물질 저장고를 건드린 거였어요. 비상경보가 울렸어요. 보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뛰어다녔어요. 러시아 팀이 물러났어요. 많은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날 죽은 사람은 없었지만 공기 중에 두려움이 무거웠어요.
프로젝트 지도자들이 물러섰고 아무도 같은 방식으로 계속 추진하려 하지 않았어요. 두 실패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뭔가 바뀌었어요. 큰 크기와 큰 기계가 답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기계들이 실패하는 걸 봤어요. 잘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부딪혔기 때문이었어요. 오래된 지하 빈 공간, 숨겨진 물길, 묻힌 독성 물질 같은 것들 말이에요. 기계들은 땅을 읽을 수 없었어요. 그냥 뚫고 나갈 뿐이었죠. 크게 떠들며 확신했던 사람들이 이제 조용하고 조심스러워졌어요. 기자들이 새로운 메모를 적었어요. 큰 팀들이 서로를 걱정스럽게 봤어요. 작은 한국 팀을 비웃었던 사람들조차 그들 텐트 쪽을 보기 시작했어요. 땅을 읽는다는 생각, 오래된 지도와 오래된 이야기, 그리고 조심스러운 센서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더 이상 이상해 보이지 않았어요. 해가 질 때까지 현장 가장자리에 서서 본 것들을 생각했어요. 땅을 부술 수 있는 기계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실패할 뻔했어요. 실패들이 다른 종류의 희망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작은 팀에 대한 존경이 커지는 걸 느꼈어요. 한국과 그 사람들, 그들의 도구, 그리고 조용한 일하는 방식이 갑자기 중요해 보였어요. 해 뜨기 전에 악마의 통로 가장자리에 도착했어요. 하늘은 연한 파란색이었고 모래는 몇 분간 차갑게 보였어요. 그러다 태양이 땅에서 열기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죠. 지프에서 내려 5명의 작은 인물들이 작업선을 향해 조용히 움직이는 걸 봤어요. 거대한 도구는 들고 있지 않았어요. 작은 케이스, 막대기, 몇 개의 센서, 그리고 기름천으로 싼 가죽 수첩을 들고 있었답니다. 그때도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5명이라고.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의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큰 회의실에서 저도 같은 의심을 느꼈었거든요. 민호가 모래 위에서 바로 가죽 수첩을 펼쳤어요. 수첩은 낡았어요. 종이는 얇고 잉크가 바랬어요. 안에 있는 지도는 컴퓨터가 아니라 손으로 그린 것이었어요. 선들이 땅 아래 가는 강들을 보여줬어요. 작은 표시들이 우물과 돌들을 나타냈어요. 모서리에 쓰인 날짜는 1939년이었어요. 민호의 손가락이 안정적으로 선을 따라 그었어요. 이건 물길 지도예요. 오래전 여기 살던 사람들이 남긴 거죠. 살려면 물이 필요했거든요. 이 선들을 따라가면 위험한 곳을 피할 수 있어요. 차분하게 말했고 수첩이 조용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다니엘이 종이 옆에 태블릿을 놓았어요. 화면을 터치하자 위성 사진이 나타났어요. 그러고는 민호의 손그림 지도를 투명한 종이처럼 사진 위에 겹쳤어요. 두 개가 어떤 부분에서는 맞아떨어졌어요. 손그림 지도가 선을 보여주는 곳에서 위성 사진은 더 어두운 흙과 식물의 변화를 보여줬어요. 다니엘이 웃으며 말했어요. 센서를 설치했어요. 지팡이처럼 가는 작은 막대들이 모래에 들어갔어요. 막대들은 수분을 찾으면 삐삐 소리를 냈어요. 드론들이 작은 새처럼 날아올라 머리 위로 천천히 패턴을 그리며 날았어요. 진태의 로봇들이 작은 탱크처럼 굴러다니며 안전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작은 구멍에서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들이 가져온 작은 TBM은 버스 크기였어요. 앞에서 본 철로 만든 용이 아니었죠. 하지만 새로운 부품들이 달려 있었어요. 물소리를 듣는 센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절단 헤드, 그리고 다니엘의 AI 조언을 받는 간단한 컴퓨터 말이에요. 지도가 가리키는 곳에서 파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인치는 단단하게 다진 모래였어요. 그러다 막대들이 초록불로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드론이 젖은 모래 사진을 보내왔어요. 가슴에서 작은 흥분이 느껴졌어요. 이건 무작정 추측이 아니었어요. 지도와 기계가 서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민호가 쪼그려 앉아 모래에 손을 넣었어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땅을 읽어요. 정복하지 않아요. 그 말이 이제 부드러우면서도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작은 굴착기가 한 층을 뚫고 물이 솟구쳐 올라올 때 그 물은 맑고 밝았어요. 얕은 수로로 흘러들어가 고였어요.
물이 나타나는 순간 사람들이 조용히 박수쳤어요. 전에 웃었던 사람들이 서로 보며 말을 하지 않았어요. 큰 팀들이 멀리서 지켜봤어요. 다른 캠프의 드론들도 더 천천히 맴돌았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이 더 놀라웠어요. 발견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작은 팀이 현지 작업자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남녀 몇 명을 불러서 지도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민호와 다니엘이 오래된 선을 읽는 법과 센서 사용법을 설명했어요. 진태는 젊은이들이 몇 분간 로봇을 조종하게 해줬어요. 데이비드는 안전끈 착용법과 땅을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가르치는 방식이 간단하고 직접적이었어요. 긴 연설 없이 그냥 손으로 하는 작업이었죠. 그룹을 돌아다니며 들었어요. 현지 남성이 민호에게 물었어요. 당신 가족은 이 지도를 어떻게 보관했나요? 민호가 가슴에 손을 얹고 답했어요. 할아버지가 보관하셨어요. 여기서 살아남으셨거든요. 물이 어디로 가는지 기록하셨어요. 미래 사람들이 찾길 바라셨죠.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오래된 종이에 새로운 약속처럼 손을 올렸어요. 드론, 로봇, 그리고 현지인들의 손으로 지도가 살아나는 걸 보니 현실이 됐어요. 작은 팀은 누가 최고인지 증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래된 지도와 새로운 도구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큰 기계들이 듣지 않고 밀어붙여서 실패했던 걸 생각했어요. 물이 올라오자 조용함이 바뀌었어요. 사막이 시끄러워진 건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다르게 움직였어요. 테스트를 멈추고 듣기 시작했죠. 그날 오후 작은 팀이 중요한 일을 하는 걸 봤어요. 오래된 지식과 새로운 도구를 섞은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둘 다 사용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민호는 오래된 수첩을 가족 이야기의 지도처럼 들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노트북을 열고 손으로 그린 지도를 화면에 불러왔어요. 태블릿에는 위성 사진도 보였어요. 다니엘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오래된 선들이 식물과 흙과 어떻게 맞는지 보세요. 우연이 아니에요. 화면을 터치하자 컴퓨터가 숨겨진 물이 흐르는 곳에 가는 파란 선을 그렸어요. 지도와 기계가 서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때 생각했죠. 이건 마법이 아니야. 신중한 작업이야. 그들이 가져온 작은 TBM은 거대한 짐승이 아니었어요. 실용적인 기계였죠. 더 작고 움직이기 쉬웠어요. 특별한 센서들을 추가로 달아놨어요. 센서들은 수분과 땅의 작은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진태의 작은 로봇들은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사진을 보내올 수 있었어요. 다니엘의 AI 시스템은 많은 신호를 한 번에 봤어요. 땅소리, 온도, 수분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팔 가장 안전한 장소를 제안했어요. 팀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한 걸음씩 나아가며 기계가 하는 말과 오래된 지도가 하는 말을 들었답니다. 그러고는 많은 큰 팀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했어요. 나누어 준 거예요. 회의에서 팀이 수수료를 반으로 줄이고 그 돈으로 현지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겠다고 했었거든요. 이제 훈련을 시작했어요. 민호가 작은 그룹에게 수첩의 오래된 선들을 읽는 법을 가르쳤어요. 다니엘은 AI의 간단한 결과를 읽는 법을 보여줬어요. 초록 불을 가리키며 말했죠. 이건 가라는 뜻이에요. 땅이 안정적이라는 거죠. 진태는 젊은이들이 로봇을 조작하고 카메라 화면을 보게 해줬어요. 데이비드가 안전훈련을 진행했고 모두가 안전끈을 당기고 느슨한 모래를 확인하는 연습을 했어요. 가르치는 방식이 간단하고 직접적이고 빨랐어요. 긴 강의는 없었어요. 민호가 지도와 함께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여기 이 표시는 물이 가까이 흐른다는 뜻이에요. 잘못된 곳을 파면 땅이 무너질 수 있어요. 식물과 흙 색깔이 조용한 신호를 준다는 걸 보여줬어요. 저와 나이가 비슷한 현지 남성이 처음으로 막대 센서를 써보며 웃었어요. 삐삐 소리가 나네요. 온 그룹이 부드럽게 웃었어요. 배움이 얼굴을 밝게 만드는 게 좋았어요. 한국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세히 지켜봤어요. 팀의 차분한 방식, 명확한 도구들, 그리고 오래된 수첩 속 이야기가
한국의 접근법을 존경하게 만들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훈련이 늘어났어요. 더 많은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도착했어요. 센서 설치법, 드론을 조심스러운 패턴으로 날리는 법, AI 보고서 확인법을 배웠어요. 팀은 비밀을 간직하지 않았어요. 코드를 주고 간단한 말로 설명해줬어요. 이걸 알면 도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일의 주인이 될 거예요. 그 생각, 즉 땅이 그 땅의 사람들에게 속하도록 지식을 나누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를 바꿨어요. 큰 방에서 시작된 문장이 모래를 가로질러 메아리 쳤어요. 우리는 땅을 읽어요. 정복하지 않아요. 그들이 일하고 가르치는 방식의 규칙이 됐답니다. 자원봉사자 그룹이 혼자서 완전한 테스트를 진행하는 중요한 순간을 봤어요. 지도를 따라가고 센서를 설치하고 드론을 띄우고 다니엘의 AI가 안전한 계획을 세우는 걸 지켜봤어요. 젊은 팀이 AI가 제안한 대로 멈춰서 다시 확인하기로 합의했어요. 물러나서 더 테스트하고 나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작은 TBM이 조심스럽게 자르니 또다시 맑은 물을 찾았어요. 물이 거품을 내며 올라오자 모두가 조용히 박수쳤어요. 이건 작은 팀만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그룹이 생긴 거였어요. 밤에는 불과 작은 불빛들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연습하는 걸 보여줬어요. 한국 팀은 학교를 짓고 그 지역을 위한 기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민호는 오래된 수첩이 지도만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했어요. 다니엘은 사람들이 배워야 기술이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데이비드는 안전은 규칙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했어요. 진태는 로봇은 도구일 뿐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걸 보면서 제 생각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가장 큰 기계와 가장 큰 팀이 최선의 답이라고 믿었거든요. 이제 기술과 역사가 함께하면 더 강할 수 있다는 걸 봤어요. 한국의 조용하고 신중한 방식, 즉 과거에 대한 존중, 도구의 똑똑한 사용, 그리고 가르치려는 계획이 신뢰를 쌓고 있었어요. 전에 한국을 무시했던 사람들도 이제 같은 말을 했어요. 작은 팀이 땅을 읽는 법을 안다고 말이에요. 교훈은 간단하고 명확했어요.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는 것이었답니다. 경로 중간에 도달했을 때 작업은 누구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어졌어요. 통로의 어떤 부분들은 표면상으로는 차분해 보였어요. 하지만 땅 아래는 불안정했어요. 어느 날 밤 진태가 땅속으로 보낸 작은 로봇들이 갑자기 사진 전송을 멈췄어요. 불빛이 깜빡이다가 꺼졌어요. 다니엘이 기록을 확인하고 말했어요. 방사능 급증이야. 전자회로가 타버렸어. 목소리가 긴장하는 게 기억나요. 로봇은 무서워하지 않지만 고장은 나거든요. 기계가 고장나면 사람들이 불안해져요. 우리 주변 땅에는 오래전 폭탄과 실험의 흔적들이 있었어요. 한 지역의 측정값은 팀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방사능을 보여줬어요. 우리 작은 TBM으로는 그곳에서 작업할 수 없었어요. 회로가 망가져서 로봇들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큰 기계들도 이미 근처에서 시도했다가 실패했죠. 위험이 실제로 느껴졌답니다. 캠프가 모니터와 의사들로 바빠졌어요. 안전 경계선을 만들고 공기를 테스트했어요. 다니엘과 민호가 모든 측정값을 2번씩 확인했어요. 데이터는 기계가 안전하지 않다고 했는데 근처 마을의 한 노인이 우리 캠프로 걸어와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손은 거칠었고 눈은 안정적이었어요. 통역사를 통해 천천히 말했어요. 나는 여기서 오랫동안 일했어요. 터널이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알고 있죠. 안쪽은 안전해요. 오래전 대피소로 쓰였거든요. 막대기로 모래에 간단한 지도를 그렸어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위성 지도에는 터널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몇 명과 함께 터널 입구까지 진태와 걸어갔어요. 진태가 돌을 만지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무전기가 지직거렸어요. 그러다 진태의 목소리가 무전기로 들려왔어요. 낮고 조금 피곤한 목소리였어요. 찾았어요. 통로를 찾았어요.
좁지만 뚫려 있어요.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발걸음이 작고 느리게 들렸어요. 오래된 터널은 단단한 콘크리트와 곡선 지지 빔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오래 버티도록 지어진 거였죠. 그 통로를 걸어가는 건 묻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터널을 사용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팀이 오래된 통로를 사용해 다른 안전한 지점들에 도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를 의심했던 사람들이 표정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어려운 질문들을 했지만 더 많이 들었어요. 한국팀은 승리를 외치지 않았어요. 작업과 계획과 증거를 보여줬어요. 회의에서 들었던 문구가 다시 돌아와서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하게 느껴졌어요. 마지막 몇 주는 꾸준하고 긴 밀어붙임 같았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를 농담처럼 작은 팀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제 현장이 달라 보였어요. 텐트들이 줄지어 있고 훈련 구역이 있고 드론 날리는 법을 배우는 젊은이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노트북 주변에 옹기종기 모인 작은 그룹들도 있었죠. 우리 계획은 처음부터 파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민호, 다니엘, 데이비드, 진태,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말했었거든요. 가르치고 나누고 현지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걸 운영하도록 돕겠다고요. 그 약속을 지켰어요. 작은 훈련 텐트가 교실이 되었어요. 민호는 오래된 지도와 흙의 신호를 읽는 법을 가르쳤어요. 다니엘은 간단한 AI 단계를 가르쳤죠. 진태는 로봇을 포장하고 발사하는 법을 보여줬어요. 수업은 짧고 직접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시도하고 실수하고 빠르게 나아졌어요. 결과는 즉시 나타났어요. 도구 사용법을 배우고 고향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 했어요. 카자흐스탄에서 온 아이다라는 소녀가 한 오후에 드론 조작법을 배웠어요. 다음 주에는 위험한 비탈을 지도로 만들며 전체 팀의 시간을 절약하고 있었어요. 그런 변화가 계속 일어났어요. 구경꾼이었던 사람들이 작업자가 되고 그 다음 선생님이 되었답니다. 어느 날 이웃나라의 지도자가 현장에 왔어요. 안전조끼와 안전모를 쓰고 평생 처음으로 삽을 들었어요. 카메라들이 준비됐지만 포즈를 취하지 않았어요. 몸을 굽혀 파고 다음 순간 피곤해 보였어요. 나중에 광부들과 학생들과 함께 서서 말했어요. 우리는 이 길과 그 물을 나눌 겁니다. 그 혜택도 나누겠어요. 그 말들이 중요했어요. 계획을 경쟁에서 약속으로 바꿨거든요. 프로젝트는 길 이상의 것을 계속 찾았어요. 지진 후 보수 작업 중에 지질학자들이 땅 아래 새로운 광물층을 발견했어요. 리튬이었어요. 큰 발견이었죠. 리튬은 배터리와 미래 산업에 중요하거든요. 서로 싸우는 대신 다섯 나라가 자원을 공유하고 수익의 일부를 학교와 진료소, 자금으로 쓰기로 합의했어요. 그 선택이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맞았어요. 도구를 나누고 지식을 나누고 이익을 나누는 것 말이에요. 마지막 며칠은 조용하고 치열했어요. 터널의 양 끝이 서로를 향해 움직였어요. 우리가 가르친 지도와 다니엘의 AI가 지켜보는 센서에 안내받은 팀들이 안정된 손으로 작업했어요. 그때까지 수천 명이 시스템을 배웠어요. 센서를 확인하고 흙을 지켜보고 작은 안전 판단을 내렸어요. 마지막 1m의 바위와 진흙이 마침내 무너졌을 때 시끄러운 음악과 함께 미친 듯이 환호하지 않았어요. 대신 사람들이 포옹하고 젖은 눈으로 서로를 봤어요. 길뿐만 아니라 1년간의 신중한 작업과 배움을 받던 거예요. 리본 커팅식에서 5 지도자 모두 작업복을 입고 걸었어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서 간단한 리본을 잘랐어요. 그들이 서명한 규칙은 간단했어요. 이 경로는 무역과 사람을 위한 것이지 전쟁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 말이에요. 지역 전체에서 5,000명의 새로운 기술자를 훈련시키기 위한 공유 기금에 합의했어요. 기금은 광물 계획의 돈과 건설 절약 자금의 일부를 사용했어요. 첫 번째 수업에 학생이 앞으로 나와서 리본 매는 걸 돕는 걸 봤어요. 개통 후 우리가 시작한 팀은 5도시에 걸친 작은 학교가 됐어요. K 실크로드 기술학교였죠. 실용적인 기술들을 가르쳤어요.
지질학, 로봇, AI 기초, 그리고 안전 말이에요. 학교는 작게 시작했지만 학생들이 첫 수업들을 빠르게 채웠어요.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역 근처에 작은 가게들이 열렸어요. 농부들이 더 좋은 물펌프를 사용했어요. 길이 해야 할 일을 했어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한 거죠. 몇 달 후 프로젝트에서 떠나며 길을 돌아봤어요. 기차가 처음으로 지나가면서 먼지가 올라왔어요. 레일을 따라 작은 불빛들이 깜빡였어요.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장면이 조용했지만 꾸준한 힘으로 가득했어요. 길이 삶을 바꿀 거였지만 가장 좋은 변화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운 것일 수도 있었어요. 작은 팀과 오래된 지도가 더 큰 것을 시작하도록 도왔다고 느꼈어요. 건설이 가르침을 의미하고 기술이 역사에서 배우고 나누겠다는 약속이 지속될 수 있는 미래 말이에요. 작은 수첩은 이제 박물관에 놓일 거지만 교훈은 어디에나 있답니다. 땅을 읽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공유된 미래를 만드는 것 말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